안녕하세요. 헤드헌터TV의 박기봉입니다. 자, 오늘은 헤드헌터TV 제22강 헤드헌터 간 코옥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헤드헌터 여러분, 코옥 많이 하십니까? 코옥 잘 안 된다고요? 왜 잘 안 되세요? 잘 된다고요? 오, 잘하고 계시네요. 자, 헤드헌터 간의 코옥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DB 많으세요? 회사 DB도 또 한계도 있죠. 여러분이 꽁꽁 숨겨놓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옥입니다. 자, 코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큰 조직에서 많이 하죠. 헤드헌터 간에. 네? 자, 물론 저희 헤드헌터 간의 코옥이 사내 코옥뿐만 아니라 타사와도 코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헤드헌터와 서치범스 모임 그 카페에서도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헤드헌터 간의 코옥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코옥을 하신 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코옥을 할 때는 어떤 건가요? 한 세 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죠. 첫째, 헤드헌터가 오더가 너무 많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IT 포지션 하게 되면 한 회사에서 한 20개 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옥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내에서 보면 나는 영업만 하고 싶다. 나는 서칭에 재능이 없다. 아니다. 나는 눈이 아파서 코옥보다는, 서칭보다는 오더만 따서 갖다 줄 테니까 여러분이 코옥만 좀 해주시라. 이게 이제 절묘하게 타이밍이 잘 맞는 거죠. 자, 영업에 소질이 없는 분하고, 영업만 잘하시는 분하고, 또 서칭만 자기는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영업만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 이런 서로 손발만 잘 맞으면 이 코옥이라는 것은 굉장한 매력적인 툴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자기 오더로 혼자 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타인하고 그 힘든 오더를 같이 한다는 거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대표님이 주로 이제 회사 오더를 할지 대표님 오더를 대표님이 하기 힘드니까 헤드헌터 분한테 코옥을 요청하거나 또 신입이 들어오시면 신입분들한테 또 코옥을 요청하거나 그 케이스는 이제 다양하죠. 그렇지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자, 어떤 경우든 코옥을 잘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굉장히 시크릿한 것을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 코옥을 했을 때 그 리서치 조직을 활용했던 애가 있어요. 그 리서치 조직을 하려면 대부분 리서치 조직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여성분들이. 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사회생활이 많지 않고, 또 어떤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PM 입장에서 그런 리서치 조직을 믿고 이걸 맡기면 저분들이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사실 있죠. 그건 누구나 들죠, 사실은. 근데 이제 헤드헌터를 오래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이제 사람을 찾는 방법이죠. 어차피 잡 서칭을 하게 되면 키워드를 할지 한 3박자를 대부분 보잖아요. 학력이랄지 또 그 사람이 근무했던 회사랄지 아니면 또 어떤 어학 능력이랄지 어떤 이런 그분만의 장점. 대부분 이제 그런 기계적인 서칭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왜? 이 분야에 딱 맞는 사람이 스펙으로만 접근하고 전문성으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후보자의 그 잠재력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면 후보자하고 통화를 해보면 이분이 적임자다 아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리서치 센터 조직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리서치하고 같이 고객사를 방문하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리서치 분을 데리고 같이 인사팀을 방문하여 그 잡 포지션에 대한 배경이랄지 어떤 사람이 필요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서처가 느낌이 다르겠죠. 그 임무에 응하는 게.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 우리 헤드헌터 간에 이제 코옥을 할 때,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중간중간에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인사팀이 질문할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PM이 그런 것을 제때제때 충족을 또 못 해주면, 코옥 해주시는 분이 막히게 돼요. 또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코옥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그럼 인사팀에 질문할 것을 쭉 모아요. 하루 이틀 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거 다 찾아놔요. 하루만 해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질문거리를 가지고 회의실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인사팀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같이 거기서 서로 Q&A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코옥이라는 것은 PM 혼자 이것을 끙끙 싸매고 있어서는 절대 시너지가 안 납니다. 코옥을 해주신 분하고 같이 그 모든 이슈를 공유했을 때 굉장히 그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오더처럼 느끼면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 서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또 우리 헤드헌터 서치폼스 모임 들어가 보시면 흥부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대표 헤드헌터와 서치폼스 모임 카페에 와 있습니다. 자, 연봉 1억 흥부님의 헤드헌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흥부님의 헤드헌터 이야기 속에 보시면 코옥을 잘하는 법. 자, 흥부님의 시각을 오늘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코옥 때문에 배신당한 이 느낌은 무언가? 자, 누구나 코옥이 되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입문하신 분들이 처음 접하는 신천지가 코옥입니다. PM으로부터 간단한 포지션 설명과 함께 회사에 대한 오픈된 정보를 검색하여 아주 열심히 서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JD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하죠. PM은 대부분의 추천받던 후보자를 여과 없이 추천사에 고객사에 추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드랍입니다. 자, PM은 자세한 설명 없이 드랍되었다고 하죠. 너무 맥시 빠집니다. 또한 후보자 이력서를 보고 이런 후보자는 추천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잦아지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금이 가고 혹은 다투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PM보다는 코워크를 하시는 헤드헌터가 요령껏 하셔야 합니다. 물론 PM도 코워크를 하시는 분에게 동업자로서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도와주는 분께 정성껏 회사의 정보를 드려야 하는데요. 막상 후보자 이력서를 몇 일 동안 정성껏 보내오면 그 자리에서 갖다붙어 말하기 곤란하고 그냥 회사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렇게 되면 PM은 코워크를 하시는 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코워크를 메인과 서브는 어떻게 코워크를 진행해야 활기차고 퍼포먼스가 많이 날까요?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요. PM과 코워크 간에 서로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 흥부님께서 얘기를 해보셨습니다. 자, PM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고객에 대한 정보가 많은 PM이 많은 퍼포먼스가 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초창기에 얼마나 획득하냐에 따라서 후보자를 컨택했을 때 신뢰감을 얼마나 줄 수 있냐, 거기서 승패가 많이 좌우됩니다. 똑같은 후보자를 다른 서치폼에서 컨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쪽 서치폼 저쪽 서치폼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깊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 헤드헌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많은 메인이 많은 폰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메인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서브에게 최대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코어 하신 분이 아무래도 자신감을 갖겠죠. 세 번째가 역시 핵심입니다. 가끔 보면 메인이 서브와 경쟁할 때가 있는데요. 서브가 찾는 JD는 절대 같은 시기에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1, 2일 후에 서브가 찾지를 못하면 그때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려운 포지션을 PM이 담당하시고 서브에게는 상대적으로 찾기 쉬운 포지션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후보자가 겹칠 경우에는 메인이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거. 이거 별표 5개입니다. 별표 5개. 자, 왜 별표 5개라고 제가 했을까요? 이 네 번째. 후보자가 겹칠 경우는 PM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제가 카페 회원분께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황당한 전화였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분은 대표님 오더를 코옥을 주로 자주 했어요. 자, 그래서 한 포지션을 열심히 찾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번 여기서 겹친 거예요. 후보자가. 어떤 거냐면 이 헤드헌터 분께서 이 후보자를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보자한테 언제 이력서를 받겠다고 뭐 했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직 후보자한테 이력서가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뭐냐면 이 후보자 나도 컨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네 번째 거 후보자가 겹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사이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불행으로 끝났을까요? 아쉽게도 이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의 그 코곡은. 이게 이제 최악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나는 건데요. 그 대표님께서 양보를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포지션을 옆에 헤드헌터 분이 잘 해주시는데 명색이 또 대표고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홍길동님께서 컨택을 하시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력서 잘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정리했으면 끝나야 될 일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 대표님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 후보자 나도 컨택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후보자에 대해 손을 떼고 다른 사람 서칭을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겁니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대표가 옳을까요? 헤드헌터가 옳을까요? 이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옳아요.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아량을 베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자, 헤드헌터 분은 자기가 뭐 대표님보다 하루 먼저 이분을 서칭을 했어요. 이분은 컨택을 했어요. 근데 아직 이력서는 못 받았어요. 그렇죠. 자, 대표님은 하루 뒤에 이분을 컨택을 했어요. 대표님도 이력서를 못 받았어요. 자, 두 분 사이에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서로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후보자 이력서를 먼저 받는 사람이 결국 이 포지션에 이 후보자의 주도권을 갖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지금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우리 대표님이 PM이 이것을 선뜻 양보를 해버렸으면 이 헤드헌터는 아주 기쁘게 열심히 이 후보자를 컨택을 하고 또 다른 포지션을 또 계속 서칭을 하겠죠. 그런데 이 대표 PM께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둘 사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헤드헌터분. 며칠 뒤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이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최악의 상황이죠, 이것은. 자, 우리가 코옥이라는 건, 음? 서로 헤드헌터 간에 힘을 합치면 굉장히 매력적인, 음? 방식인데, 왜냐면 우리가 석세스가 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포지션 내가 많다고, 후보자 많이 들고 있다고.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헤드헌터 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힘을 합쳐야죠. 그게 바로 코옥인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PM이 역할이 있어요. 이 PM이 양보를 해야죠. 후보자가 겹칠 때는 메인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별 5개짜리를 우리 이 대표님이 간과를 하신 거죠. 자, 근다고 대표님도 뭐 할 얘기는 있으니까 자기도 컨택하는 후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뭐라고 지금 단정을 하셨지만 좀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서브, 코옥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인으로부터 고객사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JD만 보시고 후보자를 찾아서 추천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찾아서 추천하실 만한 후보자라고 생각이 되면 잡사이트의 이력서를 그대로 출력하셔서 메인에게 적절성 여부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내가 보는 시각하고 PM이 보는 시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PM이라는 것은 이 고객사를 잘 알고 그동안 수없이 이 포지션을 해봤기 때문에 기대치를 알아요. 이 고객사가 어느 정도 스펙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대치를 모르고 그냥 고객자가 서칭해서 갖다 주면은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또 추천을 안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보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메일은 어느 범위에서 가능성 여부를 피드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시간이 절약되고 좋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방법적 묘미죠. 간단히 코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옥이 활성화되면 메인은 고객사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남들보다 많이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보면은 그 대표가 모든 포지션에 PM을 하고 헤드헌터 분들이 다 서칭만 하더라고요. 이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더가 나오면은 굉장히 양으로 승부해요. 여기는 뭡니까? 양으로 승부합니다. 그 자포타를 그냥 아주 초토화시켜요. 대량으로 고객사에 갖다 주면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서치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A라는 회사는 항상 이 거래처의 메인 거래처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기 위해서는 이 PM과 이 서브 간에 굉장히 의기투합돼서 잘 맞아야 됩니다. 자, 경쟁은 고객사에서 이용하는 다른 헤드헌터 소속의 헤드헌터이지 같은 사무실의 헤드헌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끼리 서로 석세스가 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서로 경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헤드헌터사의 대표의 책임도 상존합니다. 그렇죠. 이 대표가 아름다운 이런 코옥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대표의 책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홍부님. 자, 우리 홍부님이 주옥과 같은 이런 좋은 어드바이스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부님은 매출 1억을 올리신 1억 연봉의 헤드헌터이십니다. 1억 이상, 저하고 이렇게 최근에 통화해 봤는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1억 이상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듯 코옥은
굉장히 많은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 코옥 잘 되고 계십니까? 안 되고 계시다면 이 헤드헌터 TV를 보시고 많은 힌트를 얻으셔 무엇보다도 올해는 많은 석세스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헤드헌터 TV의 박기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